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라영 제나입니다. 오늘은 True, False, Not Given 배울 거예요. 이 유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리딩 유형 중에서 흔한 참거짓 유형이라는 거에 IELTS 리딩에서는 조금 더 특별함을 가미하고 싶다라고 해서 Not Given, 주어지지 않음이라는 옵션을 추가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세 가지가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TFNG 또는 YNNG라고 답을 짧게 써도 되나요?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true나 t를 적을 자리에 y나 yes라고 적으시는 거 안 됩니다. yes나 y를 적을 자리에 true나 t를 적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 true, false, not given하고 YNNG를 따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건 사실 유형 차이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지문의 말투 차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따로 공부 안 하셔도 되고요. 답 고르는 핵심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문제들을 다 공략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아닙니다. 순서대로 정보가 나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내가 풀 수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해서 풀고 우리가 푼 것들 그 사이 어딘가에 정보가 숨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넘어가신 다음에 시간이 남았을 때 못 풀었던 거 조금 더 살펴보시면 되는 겁니다. 시간을 꽤 많이 잡아먹을 수 있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풀 수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해주시는 게 현명합니다. 해당 유형 기초 풀이법입니다. 첫 번째, 순서대로 나옵니다. IELTS 리딩 유형은 딱 둘로 나뉘어요. 순서대로 나오냐, 안 나오냐. 자, True, False, Not Given이나 Yes, Not Given은 대표적으로 순서대로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런데 조심하실 거, 예외도 가끔 있다. 순서대로 나오다가 갑자기 마지막 두 개에서 순서가 바뀌어서 등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전체 그림에서는 순서대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가 말썽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풀 수 있는 걸 풀고 넘어가라. 그것에 집중해라 라는 겁니다. 둘째, 질문을 먼저 읽고 키워드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키워드들 중에서도 찾기 쉬운 키워드를 고르셔야 돼요. 고유명사라고 제가 적어놨죠, 여러분. 고유명사는 고유한 걸 부르는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자, 제 이름, 뭐 제나, 아니면 소영, 지연, 뭐 지혜 이런 누군가의 이름 같은 거예요. 이걸 왜 골라야 되냐면 찾기가 비교적 쉽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름이니까, 명칭이니까 아마도 우리가 대문자로 되어 있을 거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죠. 그리고 패러프레이징을 해봤자 이게 엄청나게 다양하게 가능성이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키워드를 고르려면 고유명사를 골라라. 자, 같은 맥락에서 숫자를 고르시는 것도 유리합니다. 수많은 문자들 사이에서 숫자가 껴있으면 찾기 쉬우니까요. 세 번째, 빨리 스캐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스캐닝은 빨리 하시고요. 눈을 빨리 굴려주시면서 키워드를 찾아주시고요. 그 문장을 찾으셨다. 그러면 그때부턴 차분히 문장에 집중해서 질문과 지문을 비교 대조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두 개씩 읽어놓기. 이거는 true, false, not given이 아니라 만약에 이 유형이 true, false까지만 있었다면 굳이 안 해도 됐을 텐데 not given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꼭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true, false, not given이 1번부터 7번까지의 문항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1번부터 not given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오지도 않을 정보를 찾으려다가 2번을 놓치고 3번을 놓치고 지문을 다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문제를 1번이랑 2번을 먼저 읽고 키워드를 머릿속에 넣으세요. 그리고 나서 지문을 가시는 거예요. 답을 막 읽어보다가 찾아내셨어요. 그 다음에 2번이랑 3번을 머리에 넣고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순서대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좀 더 핵심적인 전략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True, False, Not Given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 거짓 유형에서 출발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참 거짓인지 아닌지 판명은 어떻게 하나요? 질문과 지문과 일치하는지를 대조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문에 나온 거하고 같은 대상을 비교 대조하고 있다? true나 그게 아니라면 false가 되겠죠. 만약에 지문에 안 나온 다른 대상을 비교 대조한다? 그러면 not given이 되는 겁니다. 같은 대상을 비교 대조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유형이고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독해력을 많이 키워주셔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제가 적어둔 표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꼭 공부를 해주셔야 해요. 자, 비교급 부분에 끝에 not as라고 적어놓은 거 보이세요? 이거는 원급 비교라고 많이들 불러요. 그래서 A는 B만큼 뭐뭐하지 않다라는 표현인데 결국에 이건 B는 A보다 뭐하다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비교급에 준하는 표현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more than any other 보이시나요? 그냥 얼핏 보기에는 비교급처럼 생겼지만 more than any other 이라는 any, 모든 어떤 것들보다 더 뭐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장 뭐하다라는 의미로 최상급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비교급하고 최상급 부분이 질문 안에 어떻게 들어가 있고 지문 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실 거예요. 빨간색 글씨 보시면 비교급 최상급에 해당되는 표현을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은 키워드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이 고유 명사를 가지고 지문에서 빠르게 스캐닝을 해서 답의 위치가 주어져 있는 곳을 찾아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In 1887, H.M. Ashley had the fastest bottle producing machine that existed at the time. 이렇게 말했네요. 자, 최상급 표현으로 fastest가 쓰였죠. 가장 빨리, 가장 빠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최상급 표현 있는지 지문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딨죠? 최상급 대신 맨 밑에 줄에 more than 3 times quicker than any previous production method라고 적혀 있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얼핏 보면 비교급처럼 보여요. 그런데 any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그 전의 어떤 production method, 생산 방법들에 비해서도 3배 이상 빨랐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엔 최상급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답은 true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될 부분, 수량과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이것도 비교급, 최상급, 원급하고 장난을 치는 방식이 아주 유사해요. 사실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이제 얘가 뭘 갖고 장난치겠구나라는 게 보이거든요. 자, 어떤 식이냐면, 여기 지금 never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질문에는 never이라고 나왔는데 지문에는 rarely라는 표현이 나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never는 percentage로 따지자면 0%죠. 그런데 rarely는 어떤가요? rarely는 0%인가요? 아니죠. 0.1일 수도 있지만 0%는 아니에요. 그래서 질문에는 never이 주어져 있고 지문에는 rarely가 주어져 있다. 그런 경우에는 false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0%를 나타내는 표현부터 100%를 나타내는 표현까지 적어놨어요. 미리 학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제 풀 때 얘들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동그라미를 꼭 쳐주셔야 됩니다. 얘가 문장 안에서 장난칠 게 뻔하니까. 그죠? 그래서 질문과 지문 사이에 사용된 수량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이 똑같이 0%가 맞다, 아니다, 요걸 비교하면서 true, false 갈라주시는 거고요. 만약 질문에서는 never 나왔는데 지문에서 그 어디에서도 0%, 1인지 아니면 0인지를 알 수 있는 표현이 전혀 없. 그러면 답을 not given으로 골라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도 문제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미 체크된 빨간색으로 된 단어들 보시고요. 지문이랑 비교를 좀 해보실게요. 밑줄 친 부분에서 global market이라는 international이라는 질문에 나온 표현을 paraphrasing한 게 나왔어요. 얼핏 보면 정보가 일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most라는 단어예요. 그죠? 대부분의 glass라는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문에는 most라는 표현에 paraphrasing하는 표현을 찾을 수가 있나요? 전혀 없죠. 그래서 답이 not given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도 한번 보실게요. 빨간색 글씨 nearly always와 매칭될 수 있는 표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실게요. nearly always라는 표현은요. always라는 100%보다는 조금 낮은, 그러니까 이게 99%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100%는 아니기 때문에 always와 nearly always라는 게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확인해서 아예 없다면 not given을 골라주시고, 만약에 지문에 always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질문과 지문이 percentage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false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 nearly always를 나타내는 표현 같은 걸 비교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not given으로 골라주셔야 하는 겁니다. 자, 집중해서 봐야 될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최상급의 접근법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first와 second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죠? 이거 보이시면 무조건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라는 표현이 first 아닌가요?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only, merely, monopoly, exclusively라는 표현들도 넣어놨는데요. 이거는 의미가 유일한이라는, 배타적으로, 독점 이런 예외가 없다는 의미를 가지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걸 확인할 수 있냐 없냐 이게 답을 가를 수 있기 때문에 꼭 동그라미를 쳐놓으셔야 하는 겁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여기서는 제가 the world's first라는 표현에 표시를 해놨죠. 지금 이 표현은 가장 첫 번째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이 표현을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first라는 의미는 최상급으로 볼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순서상 가장 먼저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이러한 순서를 비교하고 있는 표현을 지문에서 찾을 수 있나요? 물론 최상급은 있어요. The richest. 비교급도 있어요. Better known. 그렇죠. 그렇지만 순서라는 걸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not given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꼭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요. 시제입니다. 자,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를 비교하는 게 어렵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true, false, not given 문제를 풀어보시면 풀어보실수록 시제 때문에 미쳐버리겠어요. 이게 매번 헷갈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질문이랑 지문 간에 시제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문장의 어딜 봐야 될까요? 시제를 보려면 뭐뭐 하다, 뭐뭐 했다,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는 동사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에서 과거 동사를 썼으면 지문에서도 과거 동사가 쓰여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려워요. 이게 어디가 주어의 핵심 부인지, 그래서 동사가 어디부터 시작되는지, 문장의 메인 동사가 어디 있는지를 모를 때 문제가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독해력도 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자, 그 다음 시제랑 연결된 true, false 문제들 오답 노트 해두시는 거 추천드려요. 자, 시제가 들어간 true, false, not given 미리미리 정리 안 해주시면 시험장 가서 꼭 멘붕 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어디다 표시를 해놨죠? are currently researching 이라는 부분에 표시를 해놨죠. 무슨 시제죠? be verb plus verb ing, 비동사 ing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시제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가 벌어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문에서는 이거랑 연결된 문장이 마지막 문장인데요. 어떤 시제를 쓰고 있나요? 단순 현재 시제를 쓰고 있어요. 자, only one more known scroll remains untranslated. 오직 하나의 스크롤만이 translated 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질문에서는 academics가 지금 연구 중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나요?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나요? 없어요. 이거 헷갈리실 수 있어요, 여전히. 이제 스크롤 자체가 해석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게 연구자들의 현재 행위랑 연결이 직접적으로 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true를 고르신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이용하신 거예요. 유추하신 거예요. 아, 스크롤이 지금 translate 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게 하나 더 있구나. 그러면 누군가가 리서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거는 주어진 정보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한 정보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답은 not given입니다. 자, 다음 문제도 보실게요. 여기서도 무슨 시제가 쓰였죠? 현재 진행 시제 쓰이고 있어요. are now turning away. 다시 말씀드려요. 어떤 누군가가 행위를 지금 막 하고 있어야 돼요. 벌어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현재 진행 시제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밑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The time seems ripe for abandoning the naive notions of intelligent design and genius. 현재 시제 쓰고 있죠. 단순 현재 시제를 쓰고 있고요. The time seems right for abandoning. 지금이 무시하기에 적절한 시기인 것 같아 보인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turning away, 현재 무시 중이다 라고 질문에 나온 말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아요. 여기서 또 true를 골라주신다면 우리가 또 상상력을 이용을 한 겁니다. 직접적으로 지금 어떤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번에도 답은 not given입니다. 마지막 유형 체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질문과 지문의 문장이 1대1로 매칭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는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지문에 몇 줄이 들어가 있죠? 3줄 있죠? 질문에는 한 줄 들어가 있어요. 질문은 보통 짧죠? 그런데 지문이 꼭 그렇게 질문처럼 짧은 문장 안에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시험에서 딱 한 줄만 읽을 거야. 이렇게 하고 접근을 하시면 주변 중요한 정보들을 다 놓친 상태로 문제풀이하게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바로 문제풀이 해보실게요. 질문의 길이와 지문의 길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실게요. 질문은 짧죠. 그런데 지문은 길게 표현된 상태입니다. 질문에서 보면 행위의 주체가 both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both가 누구죠? descriptivist와 prescriptivist잖아요. 그런데 지문에서는 이 행위 주체가 두세 문장에 나뉘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읽어보셔야만 판단이 가능한 부분인 겁니다. 보시면 이 현상론자와 규범론자가 다 어떻다? have been misrepresented. 이 그룹 둘 다 잘못 인식되어 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문으로 가보시면 descriptivist grammarians have been presented as people who do not care about standards. 나쁘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규준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식되어 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Prescriptive grammarians have been presented as blind adherents to a historical tradition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blind, 맹목적으로 눈을 아예 감아버린 거죠. 맹목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따르는, 지나치게 따르는 사람들로 인식이 되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줄 정도를 읽어주셔야 판단이 가능한 질문 유형인 겁니다. 둘 다 두 그룹 다 잘못 인식되어 온 게 맞죠? 그래서 답은 true입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 우리가 신경을 꼭 써주고 동그라미 꼭 쳐줘야 되는 애들 한번 예시 문장을 보면서 배워봤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답을 가를 수 있기 때문에 문장 안에서 질문 안에서 얘네들이 등장했을 때 꼭 동그라미 쳐두시고 비교하는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면서 풀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부터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문제풀이 하시면 됩니다. 한 문제당 1분 내에 판단 끝내고 넘어가 주셔야 해요. 그래서 잘 등장을 하는 유형들만 담았고요. 캠브리지 IELTS 지문들에서 고른 것들이니까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전체 8개 문제여서 8분 정도 잡아두시고 꼭 맞춰주시고요. 제가 풀이에 필요한 시간들 계산을 해서 편집을 해놓을 테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가 주셔도 좋고 번거로우시면 화면을 멈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질문 사항들이 생기시면 우리 온라인 스터디방 질문 있어요. 채널 통해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아라영 제나였습니다. 문제풀이 꼭 맞춰주세요. 8분이면 끝나요.